갑국의회는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10명이 있고 비례대표 의원 3명으로 구성된대요.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배분되고 자녀는 소수점, 이 큰 순서대로 배분된대요. 그래서 최근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갑국은 현재 선거제도가 비판을 받고 있대요. 어떤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 개편 방안을 고려하고 있대요. 먼저 1안의 경우에는 현재 방식은 다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만 원래 3석이었죠. 비례대표가. 그거를 10석으로 늘린대요. 두 번째 안은 1안과는 달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따라 총 의석수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할당을 해주겠대요. 이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일단 국회의원을 몇 명 가져갈지를 정하는 연동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당별 할당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고 그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초과 의석이란 걸 인정해준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원래 그 정당에 비례해서 가져가야 될 것보다 지역구에서 더 많이 가져갔으면 자기 정당 지지율보다 초과됐는데 그 초과된 만큼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과 의석이 생기면 의원 정수는 늘어날 수 있대요. 원래 13명이었는데 13명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득표율과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를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을 해보면 먼저 A당부터 2당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득표율이란 게 나와요. 득표율은 전체 이 당에 대한 지지율, 이걸 말하는 거죠. 득표율은 A당은 38, B당은 27, C당은 26, D당은 7, E당은 2예요. 이거는 퍼센트죠. 득표율이란 게 있고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비례대표는 현재 3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식은 3자리에다가 A당의 경우에는 100분의 38을 곱한 값이 바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는 의석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14가 나와요. 그럼 B당의 경우에도 3 곱하기 100분의 27을 하면 되죠. 그러면 0.81이 나오네요. C당도 3 곱하기 100분의 26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C당은 0.78이 나와요. D당은 0.21, E당은 0.06명이 나오네요. 그럼 비례대표 의원이 지금 총 3명인데 3자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일단 1명이 확보된 거는 여기서 가져가겠죠. 그럼 나머지는 2자리가 되죠. 그 2자리는 이제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가져갈 수가 있죠. 소수점만 놓고 보면은 이 B당과 C당이 소수점이 크네요. 그럼 BC에서 한 자리씩 가져가겠네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A당 1명, B당 1명, C당 1명 이렇게 나눠 가지게 돼요. 그러면 총 의석수는 A당은 현재 지역구에서 몇 명을 가지고 있냐면 지역구 1에서는 B가 당선되지만 지역구 2에서는 A가 당선되네요. 지역구 3에서도 A가 당선되죠. 지역구 4는 C가 당선돼요. 가장 지역구별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당선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따져보면 A당은 지역구에서 7을 가져가기 때문에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합치면 총 8자리를 가져가요. B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2자리를 가져가서 전체적으로는 3자리를 가져가요. C당도 지역구에서 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자리가 돼요. 나머지 D2당은 지역구에서도 당선이 안 됐어요. 이게 바로 현행이죠. 현재 A당 3명,
A당 8명, B당 3명, C당 2명. 이 구조였는데 이걸 이제 개편을 한다는 거예요. 개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 안에서 비례대표를 10자리로 늘리겠다고 했죠. 비례대표가 원래 3자리였는데 10자리로 곱해서 비례대표를 이제 나눠줄 거래요. 그러면 이 정당 투표 결과는 아까와 같죠? 100분의 38, B는 10 곱하기 100분의 27, C는 10 곱하기 100분의 26, D는 10 곱하기 100분의 7, E는 곱하기 100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이걸 이제 계산만 해주면 이거는 10으로 돼 있으니까 쉽죠? 3.8명, 2.7명, 2.6명, 0.7명, 0.2명이 되네요. 그럼 이제 10명을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정수만큼은 다 가져가죠. 3명, 2명, 2명을 가져가요. 그럼 3명, 2명, 2명을 가져가면 몇 명이 남죠? 이게 7명이니까 비례대표 10명에서 7명을 빼면 이제 3자리가 남아요. 이 남은 3자리를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가 문제인데 그건 이제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나눠준다고 했죠. 그러면 8, 7, 7이 크네요. 그러면 A, B, D에서 한 자리씩 가져가겠네요. A, B, D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A가 4자리, B가 3자리, C가 2자리가 되고 D가 한 자리가 되는 결과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1안에서 비례대표가 이렇게 됐으면 전체 의원 수는 지역구를 더해주면 되니까 총 의석수는 11명, 5명, 3명, 1명, 0명이 돼요. 이런 결과값이 이제 나오고요. 세 번째로 2안의 경우도 계산을 해줘야 되죠. 2안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전체적으로 이 득표율에 따라서 13자리에 대해서 각 당이 얼마를 가져갈지를 먼저 할당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면 그럼 A당은 전체 13자리 중에 100분의 38%만큼의 자리만 일단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한 값은 4.94가 나오네요. 그럼 B당도 똑같죠? 13 곱하기 100분의 27을 하면 되죠. 그 결과값은 3.51이에요. C당은 3.38, D는 0.91, E는 0.26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또 정수와 그 소수를 구분해 보면 4명, 3명, 3명을 가져가게 되겠죠. 433을 가져가고 그러면 이 433을 더하면 10명이 되잖아요. 근데 10명인데 지금 국회의원은 13명을 뽑을 거니까 3명이 남게 되죠. 그 세 자리는 누가 가져가냐면 소수점이 큰 0.94, 0.91과 0.51이 가져가겠네요. 그러면 A에 1명, B에 1명, D에 1명이 더해지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비례대표는 A가 5명, B가 4명, C가 3명, D가 1명, E는 0명이 되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총 의원 수는 여기에 아까 지역구를 더해주면 되니까 더해주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각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의석수죠. 너네는 이만큼만 딱 가져갈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A당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7명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원래 가져가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2명이 초과로 당선된 거죠. 초과 의석이 생겼어요.
그럼 B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수가 2명이었어요. 그럼 지역구에선 2명이 당선이 됐는데 B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는 4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B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자리로 인정을 해줘요. 자, B는 4명이 국회의원이 돼요.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냐면은 C는 지역구에서 1명이 당선이 됐었죠. 그럼 원래 3명 가져가야 되는데 1명 당선됐으니까 비례대표는 2명이 되네요. D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안 됐었죠. 그래서 비례대표 1명만 배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E당의 경우에는 자리가 없네요. 그러면 총 여기서 국회의원의 숫자는 A당에서 지금 2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13명이 아니라 15명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국회의원의 총 숫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돼요.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먼저 1번을 볼게요. 가에는 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취약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가 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대요.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에서 단순 다수제로 뽑았죠. 이런 단순 다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을 대표해서 1명씩만 뽑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판이라고 써 있어서 틀렸어요. 지역 대표성이 취약하다가 아니라 지역 대표성이 강화된다 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안을 적용했을 때 2개의 정당이 초과 의석을 받게 된다. 아까 이게 이안이었죠. 그런데 초과 의석을 받게 되는 정당은 A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2개의 정당이 아니라 1개의 정당이죠. 3번을 볼게요. B당에게는 1안이 2안보다 유리하다. 2안에서는 4명이 뽑혔어요. 근데 이 4명은 13명 중에 4명인 거죠. 근데 1안을 다시 가볼게요. 1안에서는 B당이 5명 뽑혀요. 그럼 1명 더 뽑히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안에서는 지금 국회의원 총수가 20명으로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20분의 5가 돼버려가지고 퍼센트로 따지면 13분의 4가 20분의 5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의원 숫자는 더 적지만 이 전체 국회의원 수가 더 작기 때문에 1안이 2안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전체 국회의원의 숫자를 봐야 돼요. 1안은 전체 국회의원이 20명이라서 1명 더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점유율이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1안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1안과 2안 모두에서 C당은 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과소대표됐다는 거죠. 과소대표됐는지 볼까요? 1안에서 C당은 의석률은 원래 2.6%를 받아야 되는데 2.6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소수점 때문에 2명밖에 못 받았죠. 자기가 득표한 것보다 더 적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소대표된 게 맞죠. 2안을 가볼게요. 2안에서도 C당은 원래는 3.38명을 받아야 되는데 소수점이 잘려서 3명밖에 못 받았죠. 그러니까 득표한 것보다 의석률이 더 낮아진 상태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에요. C당은 1, 2안 모두에서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낮아졌다.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선거의 비례성은 1안이 2안보다 높다. 어떤 게 더 국민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냐는 건데 1안에서는 여전히 지역 투표를 했었죠. 그런데 2안은 전체적인 정당의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일단 할당해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정당을 더 선호하냐 이 관점에서는 2안이 좀 더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안이 2안보다 높은 게 아니라 2안이 1안보다 높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